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포스트픽스 이벨리에이터를 구현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 입력으로 들어온 그 스트링 한 줄의 내용을 갖다가 각각의 데이터별로 이렇게 자르는 일을 수행을 하는 객체가 있었는데요. 그 객체를 갖다가 우리가 라인 버퍼라고 하는 클래스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용을 해 봤습니다. 전에도 말했지만은 그렇게 한 줄에 있는 내용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를 우리가 토큰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죠, 그죠? 토큰별로 이렇게 잘라내는 잘라내는 행위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토크나이즈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토크나이즈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사실 이제 라인 버퍼라고 하는 그 클래스 이름 대신에 이렇게 토크나이저라고 써도 되는데, 일단 내가 과거에 만든 프로그램 이름은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라인 버퍼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토크나이즈 하는 이 행위를 위한 자료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걸 갖다가 이번 시간에 그림판을 통해서 이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 시간에 보여주는 이 라인 버퍼의 구조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내가 직접적으로 토크나이즈 하는 행위를 프로그래밍을 한 게 아니라 스트링 클래스에 있는 스플릿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걔한테 이제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위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트링 클래스의 스플릿 함수한테 이제 위탁을 해가지고선 위임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잘라내는 행위를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제 자료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봤는가 그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림판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라인 버퍼 가지고 버퍼 객체 하나 버퍼 레퍼런스죠, 그죠? 만들면은 new line buffer 이런 행위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판에서 특히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될 내용은 요거에 대한 겁니다. 요 레퍼런스가 가리키는 객체가 어떻게 운영되는가 하는 것 갖다가 좀 중점적으로 보라 하는 거죠. 자, new line buffer 하게 되면은 라인 버퍼의 자료 구조, 데이터 멤버에 해당하는 거, 데이터 멤버 중에 스태틱 데이터 멤버는 이제 매크로 역할을 하니까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데이터 멤버 3개가 있는 이런 형태의 이제 자료 구조체가 이제 만들어진다 하는 거죠. 요 라인 버퍼가 만들어지기 전에 요거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라인 버퍼 만들기 전에 무슨 일을 합니까? 라인 버퍼 만들기 전에 콘솔 리드 라인을 실행을 합니다. 그죠? 한 줄을 읽어드려서 그런 어라인이라고 하는 레퍼런스가 가리키게 됩니다. 요거부터 먼저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라인이라고 하는 이 레퍼런스가 스트링 읽어드린 거 12, 빈칸, 8, 빈칸 요걸 가리킨다는 겁니다. 요 객체는 스트링 객체인데 좀 정확하게 그리기가 귀찮으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기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스트링 객체를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버퍼에 new line buffer 이렇게 하게 됨으로 해가지고 데이터 멤버 3개가 있는 이렇게 토큰스라고 하는 스트링 배열을 가리키는 레퍼런스, 그 다음에 인덱스 몇 번째 나타낼 것이냐, 그 다음에 토큰 밸류, 이제 한 토큰이 이제 오퍼랜드인 경우에 그걸 저장하는 값을 기억하는 것, 데이터 멤버 3개를 갖는 이제 구조체가 만들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데이터 멤버에게 토큰스 여기 있죠, 그죠? 토큰스, 그 다음에 여기 인덱스, 그 다음에 토큰 밸류, 이렇게 3개의 데이터 멤버를 갖는 이런 덩어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덩어리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라인 버퍼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요게 구조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구조체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컨스트럭터가 호출된다 그랬죠, 그죠? 이 컨스트럭터가 호출될 때 이게 액츄얼 파라미터에 어라인 레퍼런스가 들어가니까 이제 이 문자열을 가리키는 이 레퍼런스가 라인 버퍼 컨스트럭터의 아규먼트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라인 버퍼의 이 컨스트럭터에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게 포멀 파라미터 텍스트가
이 align reference를 갖다 넘겨받으니까 요 align reference를 얘가 넘겨받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리에 입력받은 이 string을 가리키게 되고, 그 다음에 separator를 이용을 해야지 이제 어떤 걸 기준으로 이 입력을 갖다가 자를 건가 하는 걸 갖다가 separator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죠? 빈칸을 기준으로 잘라야 되니까 이렇게 separator array를 만들어 주고 텍스트 스트링에 대해서 separator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플릿을 해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스플릿 함수 호출의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에 있었던 12, 8 이 스트링들이 한 개 한 개 잘라진다는 거죠. 12, 8, 10 마이너스 8 플러스 이렇게 각각 잘려버린다는 거죠. 그죠? 12, 8, 12, 8, 10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잘려가지고 그게 이렇게 스트링의 어레이로 저장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스트링 어레이에 저장된 내용을 어디다 넣으라 그랬습니까? 토큰스에다 넣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스플릿한 결과를 토큰스에다 넣어라 이렇게 하니까 이 토큰스 레퍼런스가 방금 스플릿한 이 스트링 페어를 쫙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상황을 보면은 이렇게 쪼개진 상황을 보면 이제 우리가 데이터들 갖다 이제 하나씩 처리할 준비가 됐다 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메인 프로그램에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빙글빙글 돌면서 맨 처음에 get 토큰부터 하죠, 그죠? 이제 라인 버프 자르고 나서 이제 들어가자마자 뭐냐면은 방금 만든 이 버퍼 객체에 대해서 getNext 토큰이다 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게 됩니다. 자, getNext 토큰 어떻게 일처리가 되는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합시다. getNext 토큰 이 함수로 가게 되면은 자, 인덱스 값은 지금 현재 뭐로 되어 있죠? 0으로 되어 있죠, 그죠? 인덱스 값은 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덱스 값이 토큰스의 랭스보다 길거나 같으면 결국 뭡니까? 나중에 이제 인덱스 값은 0, 여기 있는 값은 0, 1, 2, 3, 4 해다가 6까지 지난 다음에 7이 될 겁니다. 계속 데이터 처리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순간 이 길이 이 문자열의 스트링의 길이 스트링 배열의 길이보다 커지게 되니까 모든 데이터 처리가 끝났다라고 해가지고 엔드 오브 데이터를 갖다가 이제 돌려주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인덱스가 제로니까 그런 상황이 아니죠. 요걸 갖다 이제 한번 해보자 하는 겁니다. 토큰스 인덱스가 토큰스 인덱스 뭡니까? 토큰 제로를 얘기하는 거죠. 토큰 제로가 플러스냐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지금 토큰스 제로 플러스 아닙니다. 그죠?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곱셈이냐 나눗셈이냐고 다 물어봅니다. 다 아니죠. 다 아니기 때문에 요 자리로 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요 자리로 가서 토큰스의 제로 토큰스 제로 지금 뭐가 있습니까? 토큰스 제로에 보면 요게 토큰스 제로죠. 그죠? 토큰스에 12가 있으니까 12라고 하는 문자열을 어떻게 합니까? 팟을 해라. 정수형으로 바꿔라 하는 거죠. 정수형으로 바꿔라 해가지고 토큰스 밸류가 이제 12라고 하는 값이 인티저로 바꾼 10이라고 하는 값이 토큰스 밸류에 이제 저장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 12가 여기에 이제 저장이 된다는 거죠. 저장이 되고 인덱스 플러스를 하시오 그랬으니까 요 인덱스 값이 뭐로 바뀌겠습니까? 인덱스 값이 1로 바뀐다 하는 거죠. 그죠? 1로 바뀝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id 오퍼란드를 돌려줍니다. 이 id 오퍼란드 지난번에 7 값이 7이었었죠. 그죠? 7이라고 하는 값이 돌아간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자리에 와서 인티저 value라고 하는 그 변수에다가 버퍼의
토큰 밸류 값을 갖고 와라 이렇게 했어요. 밸류에다가 버퍼의 토큰 밸류 값을 갖고 와라. 조금 전에 보면은 여기 맨 마지막에 토큰 밸류라고 하는 값에다가 10이라고 하는 값을 저장해 놨고 여기에서 get 토큰 밸류를 하는 과정에서 토큰 밸류를 돌려줘라 라고 했으니까 요거의 결과는 결국 뭐가 오겠습니까? 방금 전에 여기다 기억했던 12가 오겠죠. 그죠? 그 12가 옵니다. 12가 오게 되면은 그 12를 밸류에다 저장을 하라. 그렇게 했어요. 밸류에다 저장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12죠. 그죠? 12가 여기에 탁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방금 전에 토큰 아이디로 온 값. 토큰 아이디에 조금 전에 뭐가 왔었죠? 조금 전에 7이 왔었죠. 그죠? 조금 전에 7이 왔었고 조금 전에 온 7 값을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합니다. 쭉 했더니 토큰 아이디가 버퍼에 있는 아이디 오퍼랜드 이 매크로 값이랑 같으냐? 같다는 거죠. 그죠? 같으니까 그 뭡니까? 밸류 값을 갖다가 스택에다가 푸시를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밸류 값은 지금 얼마죠? 12죠. 그죠? 12를 오퍼랜드에다가 이제 푸시를 해라 그랬습니다. 이제 스택을 갖다가 이 스택도 원래는 저기 자료 구조를 그려줘야 되는데 이제 논리적으로 얘가 하는 일이 명확하니까 굳이 뭡니까? 내가 여기다 런타임 메모리상의 자료 구조를 안 그려주고 이렇게 논리적으로만 이제 그려준 거다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그래도 우리가 뭐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다가 밸류를 푸시해라. 이거는 이제 이거 전전 시간에 내가 이제 시뮬레이션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12를 갖다가 이렇게 푸시를 하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갑니까? 쭉 밑으로 내려옵니다. 그죠? 쭉 밑으로 와서 뭐 별일이 없어요. 별일 없으니까 다시 반복문에 의해 가지고 요 자리로 간다 하는 거죠. 자, 요 자리로 갑니다. 자, 가서 버퍼에 getNext 토큰을 하시오 그랬어요. 자, getNext 토큰 하면은 또 따라갑니다. 예, 함수로 와서 인덱스 값이 아까는 0인데 지금 호출됐으니 인덱스 값이 1이죠. 그죠? 인덱스 값이 1입니다. 인덱스 값이 1인 상태에서 저 작업을 합니다. 토큰 1이 플러스냐? 아니다. 아니다. 지금 토큰 1은 뭡니까? 요 8이죠. 그죠? 요 8이니까 결국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이 밑으로 오게 된다 하는 거죠. 이 밑으로 오게 돼서 인티저 파스의 토큰스 인덱스 토큰스 1이죠. 그죠? 토큰 1의 값을 이제 정수로 바꿔라 하니까 여기는 8이 어떻게 됩니까? 정수로 바뀔 거다 하는 겁니다. 정수로 바뀌고 그 8이 어디로 옵니까? 토큰 밸류에 또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죠? 토큰 밸류 저장되고 그 다음에 인덱스 값을 플러스를 해라 그랬으니까 얘가 이제 어떻게 돼요? 얘가 싹 지워지고 이 자리에 토큰스 플러스를 해라니까 2가 될 거다 하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return id 오퍼랜드를 해라 하니까 또 마찬가지로 7이라고 하는 값이 돌아와서 getNext 토큰 한 결과 또 7이 돼가지고 토큰 아이디에 저장이 됩니다. 토큰 아이디에 7이 이렇게 저장이 된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 7이 저장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자, 밸류 값을 갖다가 이제 get 토큰 밸류 해가지고 갖고 오게 됩니다. 아까 토큰 밸류 여기다 저장을 해놨었죠. 그죠? 여기다 저장해놨던 요가 8을 밸류에다 복사를 해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요 자리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밸류 값이 또 갱신이 됐죠. 그죠? 갱신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자리에 만나야 되겠네요. 그죠? 토큰 아이디가 7이니까 오퍼랜드를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여전히 아까랑 똑같이 오퍼랜드라고 하는 스택에다가 방금 읽혀드린 밸류 8 값을 갖다 푸시를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요걸
갖다가 또 스택에다가 이렇게 푸시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한 바퀴 또 삥 돌고 다시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이 자리로 옵니다. 그죠? 이 자리로 와서 버퍼에 get next 토큰을 하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럼 또 get next 토큰을 호출하러 가겠죠. 그죠? 요번에는 인덱스 값이 얼마입니까? 인덱스 값이 보다시피 여기 2입니다. 그죠? 2입니다. 2인 상태에서 토큰스 2가 플러스랑 같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토큰 2 어디 있습니까? 자, 여기가 토큰 0고 그 다음에 여기가 토큰 1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토큰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토큰 3 토큰 4 자, 토큰 2 하는 중입니다. 토큰 2에 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 다 아니죠. 자, 아까도 똑같이 반복을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0이라고 하는 값이 토큰 밸류에 저장이 되겠죠. 그죠? 요 값이 여기에 저장이 될 테고 또 여전히 인덱스 값이 또 하나 증가를 해서 이 자리의 값이 인덱스 값이 쓸 걸 그랬네요. 3으로 바뀌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죠? 인덱스 값이 3으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return id 오퍼랜드 해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돌아갈 겁니다. 돌아가서 아까 이제 이 자리로 와서 토큰 id에 이제 7이 왔죠. 그죠? 여기 7이 왔고 그 다음에 밸류 값에는 또 버퍼에 get 토큰 밸류를 해라 라고 하니까 여기 있는 값이죠. 그죠? 토큰 밸류 요 값이 이 자리로 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토큰 밸류 값이 이렇게 오게 되고 그런 다음에 또 이거 아이디 오퍼랜드니까 여전히 아이디 오퍼랜드니까 또 스택에 푸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논리적으로 봤을 때 오퍼랜드가 왔을 때 스택에 내가 이제 이거 전전 시간에 이거 포스트 픽스 이벨리에이터 설명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보통 그림을 줬었어요. 그죠? 그래서 오퍼랜드 12 푸시해서 가고 오퍼랜드 8 푸시해서 또 들어가고 오퍼랜드 10 이것도 푸시해서 들어갔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 또 루프가 끝나고 나서 다시 또 이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버퍼에 get next 토큰을 하시오 그랬어요. 이제 또 갑니다. 버퍼 get next 토큰 하러 가면은 자, 요번에 인덱스가 현재 뭐죠? get next 토큰 한 상태에서 인덱스 이번엔 3입니다. 그죠? 인덱스 3인 상태에서 작업을 합니다. 자, 토큰 인덱스 토큰 3 지금 뭡니까? 토큰 3를 가보니까 마이너스 사인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죠? 마이너스 사인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토큰 3가 플러스랑 같으냐? 아니다는 거죠. 요 자리에 와서 이제 일처리가 된다는 겁니다. 요 자리에 와서 토큰 인덱스, 토큰 3가 마이너스냐? 아, 지금 토큰 3가 이 마이너스가 맞더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맞으니까 인덱스를 플러스를 하시오. 이제 다음 데이터 처리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인덱스 값을 증가를 시킵니다. 자, 그래서 인덱스 값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기를 플러스를 하게 되니까 얘가 4가 될 거다 하는 거죠. 그죠? 얘가 4가 되고 그 다음에 return 마이너스를 하시오 그랬어요. id 마이너스. 자, id 마이너스 값은 3입니다. id 마이너스 값 3입니다. 그래서 요 get next 토큰의 결과로 id 마이너스 3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버퍼의 get next 토큰을 한 결과로 토큰 id가 3이라고 하는 값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3이라고 하는 값을 이렇게 갖게 된다 하는 거죠. 토큰 밸류 값은 밸류에다 저장해놨는데 이거 지금 이제
방금 읽은 토큰이 플러스 마이너스 곱셈 나눗셈일 때는 얘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죠? 얘는 별로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얘가 별로 의미가 없다는 얘기는 요 value라고 하는 것 갖다가 요 자리에다가 코딩을 해도 무방할 겁니다. 그죠? 요 자리에다가 코딩을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value라고 하는 게 여기 오퍼랜드 푸시할 때만 사용이 되지 얘네들한테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그렇죠? 사용이 안 되니까 컴파일 한번 해봅시다. 자, 컴파일 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짜면서 잘 조정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가능하면 로컬 베리어블은 자기가 필요한 곳에서만 사용이 되면 되는 거지, 이제 미리 이렇게 별로 필요 없을 때 사용할 필요는 없는 거다는 거죠. 어쨌거나 여기 밸류 값은 아까 값 10이 있지만 이거는 별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니니까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토큰 아이디가 3인 상태에서, 아이디가 3인 상태로 봅시다. 아이디가 3인 상태. 그러니까 아이디가 마이너스인 상태죠. 그죠? 아이디가 마이너스 상태에서 토큰 아이디가 3이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제 요 세 줄 갖다가 실행을 하게 될 거다 하는 겁니다. 실행을 하는 과정에서 오퍼랜스에서 팝해라. 요거는 이제 그림으로 그리지 말고 머릿속으로 생각합시다. 오퍼랜스에서 팝해라. 뭐가 팝 되겠습니까? 요 10이 팝이 돼서 나오겠죠. 그죠? 10이 팝이 돼서 나올 테고, 또 오퍼랜스 팝해라. 그러면은 8이 팝 돼서 나올 겁니다. 자, 순서를 잘 보세요. 요게 10이 있는 게 요게 이제 A라고 하는 기억장소에 저장되고 8이 B라고 하는 기억장소에 저장이 될 텐데 B-A라 그랬습니다. A-B가 아닙니다. 자, B-A를 하게 되면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2가 된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계산한 결과를 다시 여기다 푸시를 해라 라고 했으니까, 네. 그 자리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요 정도까지 하면은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이게 포스트 픽스 이밸류에이션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이미 설명한 바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해를 하면 될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해서 우리가 방금 짠 프로그램을 갖다가 뭡니까? 그림판을 통해 가지고 설명은 여러분들한테 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무슨 일을 할 거냐? 지금부터 무슨 일을 할 거냐면 좀 재밌는 일을 할 겁니다. 재밌는 일을 할 텐데,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 인포메이션 하이딩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잠깐만. 자, 우리가 전에 자료 추상화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앱스트랙션이다 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물을 표현하고자 할 때 그 사물에 이제 본질적으로 존재하는 함수랑 데이터를 묶어서 한 덩어리, 그거 이제 보통 클래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클래스로 만들어서 어떤 사물을 갖다가 명시를 하자라고 하는 자료가 자료 추상화인데, 이 자료 추상화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이제 따라오는 아주 중요한 특성이에요. 자료 추상화에 있는 중요한 특성인데, 인포메이션 하이딩, 우리가 보통 정보 은닉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인캡슐레이션이다 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데이터 인캡슐레이션, 뭐면 캡슐화 시킨다는 거예요. 데이터를 갖다가 이렇게 뭔가 묶는다는 거죠. 한 덩어리에 묶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외부에 노출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작성을 하자 하는 겁니다. 보통 객체의 자료구조, 객체 자료구조, 데이터 멤버를 얘기하는 겁니다. 데이터 멤버. 특히 데이터 멤버는 무조건 프라이빗으로 명시하는 게 좋다라고 노차 얘기를 했습니다. 객체의 어떤 클래스의 데이터 멤버를 외부에 노출하지 말고 독립적으로 작성하는 그런 제도다 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소프트웨어의 사용자랑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공급자 간의 관계를 느슨하게 끊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면서 스트링 클래스를 한번 이제 사용을 합니다. 우리 스트링 클래스 사용을 하죠, 그죠? 쭉 사용을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스트링 클래스 내부의 소스 코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스트링 클래스를 그냥 남이 짠 걸 가지고 갖고 와서 거기에 스플리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구나, 뭐 length라고 하는 뭐 프로퍼티가 있구나, 그 다음에 뭐 concatenate라고 하는 함수가 있구나, 이런 거를 알아가지고선 그냥 그 어떤 특정 클래스의 명세부만 알고 이용을 하면 되는 거지, 그 내부 클래스를 갖다가 클래스의 내부 데이터 스트링을 구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료 구조가 명시가 돼 있고 그 함수의 소스 코드가 어떻게 되는가 읽어볼 필요가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자료 추상화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그거의 결과로 이렇게 이제 인포메이션 하이딩, 숨겨도 된다. 내부, 뭡니까? 숨긴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은 어떤 소프트웨어 구현 내역을 사용자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게 가능하도록 한다 하는 겁니다. 이런 게 가능함으로 해가지고 뭐가 가능하냐면은 또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할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인볼브가 돼가지고 개입이 돼서 뭔가 작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뭐가 가능하냐면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의 모든 내용을 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B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이 짠 프로그램을 이용할 필요가 있다선 치더라도 그 사람이 짠 모든 내용을 알 필요는 없고 그 사람이 짠 명세만 알면 된다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그래서 이번 시간에 뭘 해볼 거냐면은 이번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해볼 겁니다. 자, 라인 버퍼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라인 버퍼라고 하는 이 클래스랑 라인 버퍼 클래스랑 그 다음에 여기 프로그램 클래스, 이 메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라인 버퍼 클래스랑 프로그램 클래스의 관계를 보면은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 메인 프로그램은 라인 버퍼의 사용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인 버퍼의 사용자다 하는 겁니다. 반면에 라인 버퍼 클래스를 만든 쪽 입장에서는 라인 버퍼의 공급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라인 버퍼의 사용자와 공급자의 관계 입장에서 봤을 때 라인 버퍼의 사용자 입장과 공급자 입장의 관계에서 봤을 때 사용자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는 거죠. 라인 버퍼의 사용자에 대해서 라인 버퍼의 사용자가 라인 버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라인 버퍼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컨스트럭터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는 거, 요거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getNext 토큰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하는 거, 요것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알아야 됩니까? getTokenValue라고 하는 함수가 있다. 요것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요런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라인 버퍼에 대해서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라인 버퍼의 토큰을 식별하기 위해서 요런 ID 오퍼랜드, ID 플러스, 왜냐면 라인 버퍼가 언급되고 있으니까 요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거나 하는 사실을 알면 된다는 겁니다. 요렇게 알아야 되는 사실을, 요런 사실들을 우리가 뭐라면은 라인 버퍼의 스페시피케이션이다. 전에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라인 버퍼의 뭐라고요? 명세 스페시피케이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스페시피케이션. 자, 라인 버퍼의 스페시피케이션. 자, 뭐라고요? 컨스트럭터가 어떻게 생겼느냐? getNext 토큰 함수, getToken 함수의 사용법. 요거 인티저가 돌아오는구나. 요것도 인티저가 돌아오는구나. 이런 사실만 알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어떻게 지금부터 뭘 할 거냐면은 지금부터 라인 버퍼를 다시 짤 겁니다. 라인 버퍼를 다시 짜는데 대신에 메인 프로그램은 손을 안 댈 거예요. 자, 이게 요지가 뭐냐면 이게 인포메이션 하이딩의 어떤 작용 원리입니다. 사용자 입장은 그대로인데 공급자는 다르다는 거죠. 내가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낼 때 보통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내가 여러분들 과제를 낼 때 내가 특정 과제를 내면은 그 소스 코드가 같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짠 소스 코드가.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수강생이 200명이다 손치더라도 200명이 나한테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라인 버퍼를 짜와라. 지금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Q를 짜와라. Q를 짜와라라고는 이제 오더를 여러분들한테 내는 거예요.
과제를 냈을 때 여러분이 Q를 짜가지고 나한테 갖고 옵니다. 그렇게 짠 Q가 200명이 똑같은 내용이 나한테 제출될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남의 거 베낄 때만 같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머릿속으로 짰을 때는 변수 이름도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줄 바꾸는 거 누구는 for문을 쓰고 누구는 while문을 쓰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자꾸 버릇을 들이라는 겁니다. 절대 남의 소스 코드를 복사하는 버릇을 들이면은 전문가 눈에는 바로 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잘 모르면 물어보는 건 괜찮아요. 옆에 사람들은 미리 과제를 한 학생한테 물어봐가지고 그 메커니즘을 이해를 하고 짜는 건 좋지만은 그냥 복사를 해서 내게 되면은 언제나 다 걸립니다. 여러분들 학생 때 뭐 어떤 공모전에 제출했다가 그 공모전에 제출한 과제가 나중에 취업하고 나서 들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그게 원본을 짠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걸 계속 감시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상업적인 소프트웨어들 뭐 소프트웨어 막 복사해서 쓰면 큰일 납니다. 소프트웨어 자체에 마킹도 해놓고 막 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어쨌거나 지금부터 할 일은 A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이 라인 버퍼 클래스를 짰는데 B라고 하는 사람이 짰을 때는 또 어떻게 짤 건가? 그런 차원에서 라인 버퍼의 구현, 우리가 구현을 뭐라 그랬습니까? 구현, 임플리멘테이션이다. 임플리멘테이션, 그리고 구현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명세와 구현을 분리하는 그런 상황을 갖다가 내가 여러분들한테 연출해 주기 위해서 라인 버퍼를 다른 사람이 짰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짜는 그런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일단 내가 조치를 할 거예요. 자, 어떻게 조치를 하느냐? 스페시피케이션은 똑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대신에 프라이빗으로 되어 있는 이건 뭐라 그랬어요? 임플리멘테이션은 전혀 다른 사람이 짜기 때문에 달라질 거다 하는 거죠. 당연히 함수의 바디, 자료 구조가 달라지니까 함수의 바디들도 다 달라질 겁니다. 여기도 쫙 달라질 거다는 거죠. 이것도 달라질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런 상황에서 뭡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용자가 이 라인 버퍼의 서비스를 공급을 받는데 다른 임플리멘테이션에 의한 구현 내역을 갖다가 공급받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라인 버퍼를 우리가 아까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짠 라인 버퍼는 스트링 클래스에 있는 스플릿 함수를 이용해서 한 거죠, 그죠?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아주 기본적인 방법으로 토크나이즈 하는 행위 자체를 그 토큰들 자르는 행위 자체를 이 라인 버퍼 클래스에서 직접 코딩을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이제 다른 방법으로 짜는 예를 한번 보여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